안녕하세요. 지식 나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기능은 아니고요. 포토샵에서 최근에 나온 기능 중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림을 편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필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까지는 정식으로 릴리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베타 버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포토샵에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비어있는 부분을 손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포토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베타 버전을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시면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한번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귀여운 아이가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꽃을 들고 있는 이미지고 왼쪽에 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지금 비율이 16대 9의 비율이 아니고 이 왼쪽 부분이 비어있는 이미지였는데 이 왼쪽 부분을 포토샵을 이용해서 매우 간단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을 할 텐데요. 자, 우선 이미지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픽사베이가 있죠? 자, 픽사베이에 꽃하고 아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적당한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귀여운 아이가 있네요. 자, 이거를 클릭해주고, 자, 이거를 다운로드를 해서, 적당한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1920에 1080짜리 이미지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은 것보다는, 좀 1080보다 큰 게 지금, 여기에 1920에 1277이 있죠? 자,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작가 이름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걸 가지고 편집을 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베타 버전의 포토샵으로다가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새로운 버전의 포토샵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촬영 시점인 현재는 이 어도비 포토샵이 베타 버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릴리즈가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 기능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이 캔버스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새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1920에 1080 픽셀짜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 포토샵의 이 메뉴 구성을 보시면 이 왼쪽 부분이 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패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굉장히 간단한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미지 가져오기가 나타나게 되고 이미지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미지를 가져온 게 있죠. 그래서 가져오기를 선택해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이미지가 추가가 되고 자, 이 이미지의 위치가 어디에 배치되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이동해 주고 화면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조절을 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 되었으면은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점이 이 왼쪽 부분이 비어 있는 게 있었죠.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 내에서 여기다가 도형을 추가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도형을 추가하지 않고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연장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툴에 보시면은 이 사각형 툴이 있고요. 이 사각형 툴로 이와 같이 적당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생성형 채우기라고 한글로 되어 있기도 하고 영문인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브 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영문으로다가 여기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굳이 내용을 입력할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생성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왼쪽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단에 지금 1부터 3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모양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3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성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해서 총 6개가 만들어졌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서 가장 적합한 모양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가장 그래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부분이 만약에 조금 더 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여기도 생성형 채우기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가장 이 매끄럽게 만들어지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올가미 툴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어떤 벌이라든지 혹은 나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자, 이와 같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여기 생성형 채우기에서 나비인 버터플라이라고 영어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성을 하게 되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비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비도 추가할 수 있고 혹시라도 만들어진 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 부분이 지금 이 레이어가 지금 만든 이런 이미지들인데요. 여기서 눈을 없애버리면은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이 포토샵에 제너레이티브 필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런 비어있는 부분의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로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내보내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png 파일로 빠른 내보내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라고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여러 가지 좀 보완점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매력적인 이미지 등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이미지 등을 만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포토샵의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거는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이죠. 이 파워포인트는 맥용 파워포인트이고요. 윈도우용 파워포인트하고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요것의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고 빈 화면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만들어졌죠. 여기에다가 그림을 삽입해 줘야 됩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그림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추가를 해 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background.png를 선택해서 삽입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키워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디자이너가 나타나면 이 디자이너를 클릭하시면 보다 손쉽게 이렇게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부분에다가 어떤 텍스트 내용을 입력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의 좀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이거보다는 조금 어둡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도형을 선택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충분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검은색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을 키워서 이렇게 채워주고, 우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검은색으로 채워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를 선택하고 그라데이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라데이션 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기타 그라데이션을 선택하면 이 오른쪽 부분에 작업 창이 나타나게 되고 이 그라데이션 중 지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중 지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색깔을 검은색으로 합니다. 그럼 이쪽에 이와 같이 좀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자, 두 번째 중지점도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세 번째도 검은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의 색이지만 중지점이 3개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부분은 투명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중지점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투명도를 100%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도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불투명도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바를 이용해서 이 오른쪽 부분은 투명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지금 색깔이 있는데 이것도 투명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100%가 아니라 적절하게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정도의 농도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 부분도 너무 검은색으로 하기보다는 좀 투명한 게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중지점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투명도를 이와 같이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이 왼쪽 부분은 좀 어둡고 하얀색, 즉 밝은 색의 글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을 선택해 보고요. 자, 컨트롤 X 또는 커맨드 X는 지우는 건데 이렇게 지웠을 때와 컨트롤 Z 또는 커맨드 Z 이렇게 해서 나타났을 때 자, 이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도형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어둡거나 또는 이 왼쪽을 밝은 색으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지에 맞도록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추가하고 실을 넣어 줘야 되겠죠.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적절하게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제목을 입력합니다. 자, 입력이 되었으면 홈 탭에 있는 글자 크기 등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 글자 색깔도 환한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목이 되고 또 이거를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다가도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자, 이미 위치를 이와 같이 드래그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이 되었으면 홈 탭에 있는 글자에서 글자 색상은 뒤에가 어둡기 때문에 흰색으로 넣어주고요. 이와 같이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의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 내용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두 개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도형 서식에서 맞춤, 가운데 맞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적절하게 이 사람하고 배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시인의 이름을 넣어줘야 되겠죠. 다 되었으면 홈 탭에 있는 가운데 맞춤 그리고 색상을 이와 같이 넣어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보기 좋은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에서 처음부터 재생을 하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떤 포토 액자와 같은 형태가 되었죠. 지금까지 포토샵의 인공지능인 제너레이티브 필을 이용해서 파워포인트에 사용될 배경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이 되는 포토샵을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그것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이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러한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